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 오랜만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코스피 2,500선 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은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제 1월 고용지표가 생각외로 호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전체적으로 그래서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숨고르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2년물 같은 경우는 4.50까지 일단 급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CPI 지수에 대해서 워낙 앞에서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예. 전체적인 의견은 상당히 좀 이제 왕왕 서로가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중이 이제 조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CPI 지수 내 에너지 저희 지수 자체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보다는 일단 조금 더 좀 약간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엔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CPI 지수 발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에 이와 비슷한 시기와 한번 비교를 네네. 했었을 때 예. 지금 상황에서 조금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고민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미국이 긴축을 하고 이제 양적 완화 이후에 일단 긴축을 하는 시기가 비슷한 시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4년에서 15년 정도 그때 시기가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긴축이 일단은 끝나가는 그 부분에서 일단은 비슷한 시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긴축 통화 정책이 진행되었던 시기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둔화됐던 시기입니다. 삼성전자가 2개년도 이상 실적이 많이 둔화됐던 시기인데 지금 봐가지고 이제 올해 2023년에도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이 많이 좀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비슷한 예로 보면은 그때 당시 2014, 15년도에는 그럼 과연 어떤 쪽이 괜찮았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실적은 그때 당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했습니다. 그럼 예. 2023년 일단 우리 시장에서 올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실적은 전년 동기 2022년 대비해서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그때하고 좀 많은 동행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단 실적이 2022년도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쪽 그런 쪽 업종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예. 그 2014, 15년도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 상승이 가장 높게 나왔던 쪽이 실적 호전주.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장 전통적인 부분인데 시장이 이제 불안하고 또 그런 시기에는 실적 예. 호전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군으로 일단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한 2배수 가까이 높은 수익률이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쪽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 최근에 이 성장주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과거와 비교했었을 때 이 성장주에 대한 관점도 조금 비슷하게 가져가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도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지만 최근에 예. 이제 성장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시기에 EPS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EPS 주당 회사의 기업 가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 2014년도 15년도 당시에도 결국은 성장주는 오히려 10% 정도 성장세를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구조적인 한국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경우 삼성전자가 만약 실적이 좀 올해 상당히 이제 슬로우해질 때 성장주들 쪽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쪽 업종으로 좀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성장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익 개선 관점에서 이사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업종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이익 개선세가 좋아지는 쪽은 일단 작년 2022년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쪽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화학이고 철강,
그다음에 에너지, 소프트웨어, 조선, 호텔 업종 한 몇 가지 업종이 되는데요. 예. 그쪽 업종들은 일단은 2022년도 3분기, 3분기 말, 4분기 초부터 실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올해 1분기, 2분기, 즉 상반기죠. 상반기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나 이제 실업률 부분이 혹시라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이제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이 이제 꺾일 예. 경우, 실업률이 증가를 했을 경우,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에 조금 유동성 위기가 다시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전까지는 상반기에는 이쪽 업종 중에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기업은 일단은 몇 개 좀 가져왔는데요. 포스코 예.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호텔신라 정도가 예. 관심권에 있습니다. 이쪽 기업들이 좀 조정 시 상반기 중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이제 어쨌든 금리가 일단 상승이 이제 스톱이 되고 전체적인 예. 이제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러면 시장이 과연 좋아질 것이냐. 이제 그 그쵸.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만약 이제 전체적인 금리를 일단은 중지나 이제 시키고 나서 이제 실업률이나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증가가 하는지 감소가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용이 감소가 나오면 결국은 미국처럼 뭐 100을 벌면 100을 다 쓰는 나라 같은 경우에서 일단 고용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택이나 자동차의 수요가 감소될 거고 그러면 미국의 경기나 그런 부분들이 후퇴될 가능성도 있고요.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하반기 쪽은 이제 그런 쪽 선상에서 보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반기에는 실적 호전 종목 업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으로 좀 트레이딩이나 좀 보유 관점에서 수익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상반기 말 2분기 말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미국의 고용 지표 동향도 좀 보고 플레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의 고용 지표나 뭐 실직률 뭐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이 미국 경제가 뭐 침체나 뭐 둔화 없이 오히려 이 무착륙이 될 맞습니다.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치는 일단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들이 대부분 1분기에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견조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좀 선행됐다고 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됐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하반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긍정적인 전망치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앞당겨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그 부분에 이제 가장 큰 바로미터는 미국의 이제 고용이다. 미국의 고용이 견조한 상황에서 시장이 지탱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미국의 고용이 일단은 꺾인다 그러면 미국의 소비가 꺾인다라고 생각되고 미국의 소비가 꺾이는 것은 미국 경제 자체의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 그 부분은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 약간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쪽 지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유심 있게 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